예, 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 넘버원 이문찬 대표 무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죠. 뭐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뜬금없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시장을 좀 분석해 드리면 이 첫 번째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샀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쪽은 이게 800억까지 가다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죠. 여기도 좀 줄어들었는데 결론은 오늘 좀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성장주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이 조금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통과했어요. 고점을. 그래서 고점을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볼 거로 예상을 했고 아침에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 전체가 하락한 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여는 이사 중에 한 사람이 뭐 10월 중에 테이퍼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에 놀램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성장주 섹터인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고, 그런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외국인의 선물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랐었다. 올로는 달러 강세가 연출됐었는데 요새 서서히 좀 하락해요.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은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반도체 위주로 매수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도주를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게 이제 작년에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이라는 장세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에너지는요, 이렇게 폭발하면은 조금 쉬어가야 돼요. 이걸 이제 분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분산과 집합, 응축과 분산을 같이 함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한다라는 것, 여기에서 부자가 탄생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인생을 바꿀 주식들이 탄생하는 그런 잉태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조만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초인이 있을 것이다. 즉 주도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인생 주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은
에너지의 집중화 현상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분산 과정이에요. 분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돈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내 총계좌 수익률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단타를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초과 3칸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에서 못 먹는, 그리고 주도주를 놓치는, 또 인생 주식을 놓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주도주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고하는 장세다. 예고하는 장세다. 예고하는 장. 그러면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인생 주식을 우리가 매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백인백색으로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실적이 피크아웃이다. 예, 경기 정점 우려와 코스피. 즉, 피크아웃이 됐느냐, 또 코스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어떻고, 인플레이션 궤적에 대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객진전법을 쓰면서 여기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자동차주, 반도체주, 또 화학주, 의류, 등등, 여행, 또 화장품,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이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칼날이 난무하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세금만 많이 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이 아무래도 애매하고 거기에다가 바이러스 변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겁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식시장을 선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통과했지만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와 금융시장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우상향되고 있고 침체를 위한 조건들은 마련되지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일축할 가능성이 있고 이라는 거예요. 피크아웃을 의심하는 거는 지금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EPS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의 확장 국면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S&P도 그렇고 AMP도 그렇고 그럼 글로벌 경기,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수출 경기가 좋다. 수출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에 동행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소위 말하면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고 은행들의 대출 태도는
캐펙스 전망치, 소위 말해서 자본 지출을 통해 가지고 캐펙스를 늘려서 간다는 거예요. 캐펙스가 늘리면 매출이 늘어나요. 예, 캐펙스를 투자한다면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EPS가 증가하고, EPS가 증가하면 주식은 저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 투자가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국내 기업도 수출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EPS,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이클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한국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여러모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언제까지 좋아질 것이냐? 2023년까지는 증액될 것이다. 고로 미리 겁먹지 말고 투자하자. 괜히 겁먹고 지금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헛소리, 예, 헛소리나 뉴스나, 예,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EPS 증가율이 23년까지는 증액될 것이라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한 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답이 찾아야지. 괜히 미리미리 겁먹고 안 된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등등등등등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말에 현혹되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방향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종목이 완전히 달라져요. 종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목매이고 있고 투자돼 있고 고점에서 배팅해 있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를 때 나는 역행하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투자가 잘못되는 거는요, 시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키포인트를 봐야 돼요. 방향은 우상향으로 간다고 예측해놓고 키포인트, 헛종목을 사는 거예요. 역행하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과 동행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역행하는 종목을 삼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골로 가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세면서 지하실로 빠져들어가는 이 고통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요소인 시장의 방향과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이 주도주 탄생과 주도주를 잉태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여기에 반대되는 투자를 했다가는 줄줄줄줄줄 세가지고 끝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작년에는 웬만하면 내가 어느 종목을 샀더라도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어느 종목을 사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상향에서 옆으로 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투자의 방향이 바뀌었고, 인플레이션, 즉 유동성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자금이 풀리고, 자금이 풀리면서 재화, 자산이 올라가고, 그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라갔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나는 작년에 올라오는 유동성 장세를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익, 내 총 계좌 수익률 1억을 투자했을 때 내 계좌가 플러스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지 한 종목은 먹고 한 종목은 손해보고 또는 한 종목만 이익보고 18개 종목이 손해보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내 총계좌 수익률은 자꾸 마이너스 나요. 그래놓고 한 종목 올라갔다고 그래서 성공 투자후기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 계좌는, 내 총 계좌 수익률은 자꾸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 종목 먹었다고 자랑을 하래요. 자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내 총 계좌 수익률. 한 종목 먹었는데 이거가 총 계좌 수익률에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죠. 근데, 나의 총계좌 수익률은 자꾸 마이너스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고 3개월 지났더니 마이너스 40%, 50%가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런 방에서 단타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벌으려고 투자하는 거지. 국가에다 세금 내려고 투자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회비 내려고 투자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총계좌 수익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지. 18개, 20개 종목 중에 1개가 올랐다고 성공 투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지금은 투자해서 이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크지 않고 있고 미국 시장이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강달러는 점증적으로 이제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달러 강세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4분기 또는 그 전에 약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탄력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는 3분기 정도부터 약달러로 간대요. 어디는 4분기.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기준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단기 투자에만 연연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기금의 매도세도 외국인의 매도세. 이렇게 보면 연기금은 지금 약간 일단락됐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환율이라든지 IT 업황 경계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빅테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형성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어요. 예, 중국의 지금 빅테크 규제, 마윈을 완전히 사정화시켰고
또 중국의 공산당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캐시우드가 돈을 뺐어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빠지니까 우리 시장도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출렁거리면서 이런 과정, 이런 빅테크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을 때 오히려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자 이렇게 있어서 쭉 올라가는 장이 하나 더 연출될 것이다. 연출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때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의 경제 소비 중심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ISM 지수 나왔고요. 미국의 코로나 이전 상황을 돌파했어요. GDP가. 여기 보시라고요. 코로나 이전 상황에 GDP를 돌파했다고요. 돌파. 민간 소비도 지금 돌파했어요. 돌파. 여기 보시고 참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냐? 시작이냐 끝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거의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세 기조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진다. 방향성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심리적인 불안, 수급적 불안,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심리적으로 맨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고 수급 불안이 어떻고 맨 그러지 말고 펀더멘탈 이 시대를 가로질러서 초인이 탄생되면서 주도주가 탄생되면서 텐베거 종목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이 시장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가장 절체절명의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나는 이것 아무거나 다 사가지고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 대북 관련주, 돼지 관련주, 정치 관련주, 화학주, 철광주, 보철주 모든 것을 다 매매하려고 하는 탐욕의 장이 시작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는 인생을 바꿀 주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의 논리고 여러 번 얘기했던 주도주가 탄생하는 비결은 바로 종합지수가 횡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낙관론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추가 상향 가능. 왜? 양호한 경기가 있다는 거고. 또 구조의 변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전반에 랠리가 연출되고 거기에서 기업이 서프라이즈 되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년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뭔가
주도주를 만들고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섹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올라갈 때 보면은 이게 제약업종이에요. 예, 제약업종들이 예,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보면 예, 주봉으로 보는 게 좀 그림이 좋죠. 예, 1차적으로 한번 상승했다 조정받았다 또 갔다가 다시 한번 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이때 크게 조정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업종지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HLB, 신라젠 또 뭐 있습니까? 네이처셀 뭐 등등등 해가지고 10배에서 20배 먹는 그런 종목들이 우수수수수수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때 이미 종합지수는 올라가지 않은 박스피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스피. 종합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데 모멘텀이 생기고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히스토리가 생겨요. 히스토리는 뭐냐 이거야. 자, 제약바이오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익이 나요? 제약바이오가? 그러면서 나는 절대 못 산다고 그랬을 때 이미 히스토리는 연출됐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도 세력이다. 주도 세력. 돈 가지고 있고 정보력이 풍부하고 돈을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자, 일본은 단칸 세대가 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다. 이 차이가 10년이 난다. 그래서 일본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노령화되면서 10배씩 올랐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익들이 증가하고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리베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산업에 타격을 가해요. 너희들 R&D, M&A를 통해서 너희들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는 약을 판매하는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망할 것이다. 왜? 너희들 병원에다가 리베이트 주고 뭐 주는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있었던 거죠. 이 외에 우리나라의 암 환자율,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삼시세끼 먹는 확률이 30%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먹고 뭐 먹고 삼시세끼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오면서 거의 고기나 반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생활의 변화가 암 환자 발생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과 제약바이오에서 암 환자가 차지하는 이익금이 거의 80%가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마찬가지죠. 예, 중국이 못 살다가 삼시세끼 먹는 것이 걱정 안 되기 시작했더니 암 발생과 폐암 발생률이 중국이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복성제약, 이런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똑같은 거예요. 산업의 라이프 스타일과 산업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주도 세력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시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주도 세력은 어느 종목을 잡아당길 것인가? 지금 히스토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착착착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폭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몸을 많이 움직여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특히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주도 세력주들을 편입해야지만 까먹은 돈을 만회하고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다. 이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시고 부자의 길로 나는 간다. 그리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손해보아요.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방에서 맨날 단타 치면서 내 계좌, 총 계좌 수익률은 자꾸 이렇게 빠지는데 희망 고문을 한다고 거기를 탈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종목 먹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선곡 투자하기 쓰는데 내 계좌는 지금 멍 들어가고 있어요. 멍 들어가는데도 그놈의 정 때문에 거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돈을 까먹어요. 3억이 2억 되고 2억이 1억 되고 4천만 원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그래. 투자의 관점, 투자의 방법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적 방법으로 투자해야지 기존의 방법으로 투자했다가는 깡통당하는 장세다. 깡통당하는 장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부자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